기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8월 31일이죠.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하면서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윤동주 시인의 별에는 밤이라는 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오늘이 바로 계절이 지나가는 그런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기자 동지 여러분들께서도 밖에 나가셔서 하늘에 가을로 가득 차 있는지 한번 쳐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제가 대의원, 우리 대한치과의협회 대의원 여러분들께 일일이 그 친전을 보내면서 이름을 다 기록하는 일을 어제 오후에 하였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드는 생각들이 지금 우리 협회에서 많은 이런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이런 일들이 결국은 그 이름을 걸고 하는 싸움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도 좀 들었습니다. 2주 전에 기자회견을 했었죠. 기자회견을 했었고, 지난주에는 우리 지부장님들 중에서 9개 지부장님들이 호소문을 발표해서 그 부분이 좀 언론에 부각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따로 또 기자회견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게 대의원총회 준비하는 변호사 의견서 준비하고 하느라 별 기자회견 할 수 있는 자료들이 없어서 안 했었고요. 쭉 진행 상황을 보시면 대의원 의장님께서 변호사 의견서를 저희들도 준비하라고 하셔서 8월 25일 날 우리가 준비한 변호사 의견서가 나와서 의장님께 그리고 감사님들께 또 지부장님들께도 다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정상 9월 4일 날 임총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날을 가능하면 하자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6일 날 서로 확답을 받기로 하고 하루 종일 전화를 기다렸는데 의장님께서 연락이 안 오셔서 저녁 7시 정도 전후에 전화 오셔서 9월 11일 날 임시대의원 총회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도 다 글로 표현은 못하지만은 그걸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뭔가 큰 어떤 힘이 작용하는 게 있지 않나라는 거를 절실하게 느끼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저녁이라서 어찌할 수가 없어서 다음날 바로 대의원총회 의장님을 찾아뵙고 9월 4일 날 임시대의원 총회하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9월 4일 날 총회하는 일정이 잡힌 거고요.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8월 28일 날 지부장 협의회를 협회회관에서 했습니다. 해서 제가 이번 총회의 가장 큰 안건은 예산안도 물론 있지만 가장 큰 이슈는 31대 임원들에 대한 불신임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불신임 안건에 대한 5가지 제안을 제가 지부장님들께 했습니다. 그 5가지 제안에 대한 설명을 제가 잠깐 해드릴 텐데, 그 전에 우리 지금 부의안건이 정관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2주간의 아주 소중한 골든타임을 협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갈등의 이유는
일부 지부장님들과 대의원 의장님 어떤 생각은 소송이라는 걸 가장 두렵게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이게 소송이 걸릴 것인가 안 걸릴 것인가. 물론 그분들의 생각도 이해를 합니다. 소송이 걸리면 협회가 더 큰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하는 거를 이해를 합니다만, 소송이 가장 큰 이 높은 자리에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정관, 이게 정관이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그 다음 대의원 총회, 이렇게 중요도로 따지면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문제, 모든 문제 해결하는 가장 큰 그거는 대의원 총회가 가장 위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관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소송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견의 차이로 2주간의 시간을 허비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1대 임원분들, 사퇴서를 내지 않은 임원분들을 제가 다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물론 김영삼 이사님은 국내에 안 계신다 해서 제가 연락을 못 드리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는 다 만나봤습니다. 만나본 결과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반으로 이게 대략적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기 소신을 가지고 어떠한 경우에도 사퇴를 할 수 없다라고 버티는 분들이 반 정도 되고요. 그 12분 중에서 6분은 그런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6분 정도는 협회장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충분히 그 협회 발전을 위해서 그런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자기가 임원으로 들어가게 된 계기가 개인의 어떤 노력이나 또 그 위촉을 해서 들어간 상황이 아니고 동창회나 그 지역의 어떤 지분이나 이런 걸로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본인 단독 의사로 사퇴를 결정하는 거는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힘들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한 6분들과는 여러모로 제가 회무를 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후자로 이야기하신 6분들은 회무를 같이 해도 충분히 우리 협회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분들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의원 총회의 불신임안의 어떤 그 하이라이트는 결국 그 끝까지 버티시는 분 6분의 거취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가 키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제안하는 내용들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8월 28일 날 지부장협의회에 그 불신임 안건에 대한 5가지 제안을 했는데, 그 5가지 중에서 하나는 지부장님들이 거부를 하셨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5가지 제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이 제안은 지금 31대 임원분들 중에서 사퇴서 내지 않은 분들에게 또 제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자 동지 여러분들께서 잘 기록해서 전달해서 대의원 총회 직전까지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우리 협회가 서로 대립하지 않고 상생하는 길을, 화합하는 길을 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기자 동지 여러분들께서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제 제안입니다. 이번 문제의 가장 그 근본적인 문제는 사퇴서를 안 내는 거가 문제지요. 사퇴서를 다 전원이 내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31대 임원 12분이 전부 다 사퇴서를 내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12분이 다 사퇴를 하시면
제가 31대 임원분들 중에서 12분 정도를 임원으로 선임을 하려고 합니다. 약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신임안을 제출할 필요도 없고 모든 게 순탄하게 대의원총회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소송을 염려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제가 이때까지 선거 공약에서도 임원 탄핵이라는 말을 쓰고 해서 굉장히 저에 대해서 강성이고 31대 임원들에 대한 그런 감정이 있는 것처럼 오해들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만 제가 누차 그런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31대 임원 12분을 제가 선임한다는 걸로 저의 진정성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금요일까지 사퇴서를 다 내시면 12분 정도를 우리 32대 지평부의 임원으로 선임한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안으로 12분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분 중에서 가능성이 좀 없긴 합니다만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사퇴서를 내는 분이 6명 정도 된다면 나머지 사퇴서를 안 낸 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같이 일하기 힘들다고 하시는 그 6분 정도 되는 부분을 그대로 임원으로 쓰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야지만이 소송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사퇴서 안 낸 분을 그대로 다 쓰는 겁니다. 6분을. 그리고 사퇴서를 제출하신 분 중에서도 6분 정도는 제가 임원으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31대 임원분들에 대한 사감이나 감정 이런 것 없이 전격적으로 포용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두 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안은 제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분들을 다시 계속 접촉해서 계속 제안을 할 부분인데 제가 만나본 바 재임용을 약속하면 사퇴서를 내겠다라고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물론 제가 갔을 때 또 그마저도 안 하겠다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지만 그런 분도 있어서 재임용하는 조건으로 사퇴서를 내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6명 정도 되면 좋은데 뭐 더 있으면 8명까지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정도 제출을 해주시면 이분들을 임원으로 쓰겠습니다. 쓰고 그리고 이미 사퇴서를 제출하신 12분을 중에서 6분 정도는 또 쓰겠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기존에 사퇴서를 제출하신 분도 제가 그냥 무심하게 있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사퇴서 제출하신 분 6분도 임원으로 선임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러면 나머지 4명에서 6명의 그 사퇴서 제출하지 않은 분이 남게 되죠. 이분들은 이제 총회 의결 불신임안을 올려서 대의원분들이 통과를 시켜줘야지 이제 이 안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통과가 안 되면은 다음에 5번째 말씀드리는 걸로 가면 되는 겁니다. 통과되었을 때 이분들이 소송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고 보여지고 소송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하면 소송을 대비하면 되고요. 별 그거 없이 뭐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제가 조각한 임원들로 회무를 계속하면 됩니다. 그런데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그분들을 이사로 쓰게 될 경우에는 총회 의결을 위반하여 회원 권익을 중대한 침해한 우리 그 정관 34조 사망 2호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명백한 불신임 사유를 우리가 확보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임총을 열어서 다시
불신임안을 올려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가면 안 되는 길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네 번째 안은 지부장님들이 이걸 받아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효과가 없이 그냥 그 예정대로 불신임안이 상정이 될 경우에 불신임안이 통과될 경우와 통과되지 않을 경우가 있을 겁니다. 총회에서 불신임안이 통과되면 사퇴서를 기존에 제출하신 분 12분 중에서 6명을 임원으로 제가 선임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선임할 수 있는 부회장 5명과 이사 16명으로 제가 원하는 회무 동력이 극대화되어 있는 참모들로 회무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신임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12명, 부회장 3인과 임원 이사 9명을 안고 가야 되는 것이죠. 안고 가야 되고, 기존에 사퇴서 제출하신 분 4분은 제가 또 안고 갈 겁니다. 4분 정도 정확하게 약속드릴 수는 없지만 4명 전후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임명 가능한 분이 부회장 2명, 이사 9명으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물론 이것도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사퇴한 모든 임원들까지 안고 갈 것인가도 제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토요일 날 제안한 지부장협의회에 제안한 5가지 제안, 그리고 31대 임원분들에게 제안 드리는 5가지 제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총회 준비를 하면서 아까 잠깐 언급한 그런 보이지 않는 무서운 그런 세력, 힘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분들과의 힘겨루기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고리를 잘 잘라내는 역할들을 우리 현명하신 대의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셔야지 이 고리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이고, 고리를 끌어내지 못하면 이 싸움이 다음 협회장 선거, 그 다음 협회장 선거 때까지 또 이어질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물 좀 주세요.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혼자 이렇게 오다 보니까 좀 울컥하는 게 좀 올라오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저 혼자 이렇게 왔습니다. 물론 인수위원회라는 것 때문에도 구설에도 많이 올라왔었고, 사실은 선거 과정에서 저에게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오늘날까지 왔었고요. 그래서 그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려야 되는데 아직 그 말씀조차 못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까지 저 혼자 이렇게 왔었는데, 막바지에 접어들어서 저에게 힘이 되는 것은 저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신 회원 여러분들과 또 이번 대의원총회에서 우리 회원들의 뜻을 강력하게 전달해 주실 우리 대의원 여러분들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이제 그 고리를 끊어주시기를 대의원 여러분들께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거듭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협회가 고리를 끊어내느냐 못하느냐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거듭 부탁드리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